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약국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가득 찬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카운터 앞에서 단골 할머니에게 약 복용법을 천천히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식후에 드시고요. 이건 공복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약국 안 15명의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반짝이는 그녀의 손목, 최신형 명품 가방. 시어머니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어머니는 이제 뒤에서 정리만 하세요. 손님 응대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조제실 뒤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말입니다. 70평생 약사로 살아온 시어머니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조제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손님들 앞에서 흘릴 수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좀 느리시네요. 며느리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빈 약국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퇴근한 지 오래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약국. 내가 차려준 약국인데. 그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50년을 약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15억.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외아들 준혁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자는 며느리를 처음 봤습니다. 약대를 갓 졸업한 28배 미영. 똑부러지고 예의 바른 처녀였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 최미영이라고 해요. 미영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죠. 어머, 얼굴도 예쁘고 예의도 바르네. 우리 준혁이가 복 받았구만. 어머니, 저도 약사예요. 어머니처럼 훌륭한 약사가 되고 싶어요. 미영의 그 말에 순자는 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꺼냈죠. 어머니, 저 약국 하나 차리고 싶은데. 자리가 참 좋은 곳이 나왔어요. 병원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 그런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해볼게요. 준혁이랑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니까요. 순자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미영아, 내가 차려줄게. 어머니, 그건 너무. 괜찮아. 어차피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너희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기쁨이야. 대신 나도 같이 일할게. 우리 둘이서 함께 약국 운영하자. 어머니, 미영은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평생 이 은혜 못 잊을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머니 기대에 꼭 부응할게요. 순자는 평생 모은 15억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바로 앞 황금 자리였죠. 건물주와 협상해서 1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보증금만 5억, 월세 500만 원이었습니다. 약국 인테리어에 2억, 초기 재고에 3억. 순자의 통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개업식 날 미영은 시어머니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이런 약국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열심히 해보자.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영은 부지런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차려올게요. 어머니,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순자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약국이 대박을 터뜨리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업 1년이 지나자 약국은 대박이 났습니다. 병원 바로 앞이라는 입지가 빛을 발했죠.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면 6천만 원, 1년이면 7억이 넘는 매출이었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입는 옷이 달라졌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옷들이었습니다. 미영아, 옷이 참 좋네. 네, 어머니. 약국이 잘 되니까 투자 좀 했어요. 약국 원장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듯한 말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미영의 손목에는 2천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그 시계. 네, 좋죠? 약국이 잘 되니까 저도 좀 누려야죠. 순자는 뭔가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미영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너무 구식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지적이었습니다. 약 진열 방식, 손님 응대 방법.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려 애썼죠. 그래,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하지만 지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손님한테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머니, 그 약은 제가 추천할게요.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아시잖아요. 어머니, 좀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손님들 짜증나요. 순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미영은 젊은 약사 보조 2명을 고용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약국도 커졌으니까 직원이 필요해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하지만 직원이 들어온 후 순자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어머니, 손님 응대는 직원들이 할게요. 어머니는 뒤에서 정리 좀 해주세요. 미영아, 그래도 내가 어머니, 요즘 시스템은 어머니가 잘 모르시잖아요. 젊은 직원들이 더 빠르게 처리해요. 순자는 점점 약국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조제는 미영과 직원들이 했고 손님 응대도 그들이 했습니다. 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약품 정리, 청소, 심부름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치워주세요. 어머니, 이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창고 정리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와 직원들은 순자를 청소부처럼 대했습니다. 2년째 접어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20년 단골인 최 노인이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순자 선생, 오랜만이요. 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약이 필요하세요? 아, 나는 그냥 순자 선생 얼굴 보러 왔소. 요즘 통 안 보이더만. 어르신, 저희 약국은 손님들만 받습니다. 약 필요 없으시면 다음에 오세요. 지금 대기 손님 많거든요. 미영의 차가운 말에 최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미영아,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요즘은 효율이 중요해요. 수익성 없는 손님들은 걸을 필요가 있어요. 효율, 수익성. 그런 단어들이 순자의 귀에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드디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약국이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한 환자에게 약 복용법을 설명하고 있었죠. 이 약은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요. 혈압약은 식후에. 어머니, 미영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죠. 어머니는 구식이라니까요.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뒤에 대기하는 손님들 짜증나요. 하지만 제대로 설명해야. 어머니, 앞으로 손님 응대하지 마세요. 방해만 돼요. 그리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손님들이 숨죽이는 가운데 순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15명의 손님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70평생 처음으로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 좀 느리시네요. 미영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순자는 조제실 구석으로 물러나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손님들 앞이라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15억을 들여 차려준 약국인데 내가 밀려나다니. 다음 날부터 순자는 약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미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약국에 안 나오세요? 미영아, 나는 어머니, 그래도 창고 정리는 해주셔야죠. 직원들이 그런 거 안 해요. 미영은 시어머니가 상처받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내일부터 나오세요. 청소랑 정리는 어머니가 해주셔야 해요. 미영은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약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청소와 정리뿐이었죠. 손님 응대는 미영과 직원들이 했고 조제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창고 정리 좀요. 며느리의 명령토는 점점 더 퉁명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약국 2층 작은 휴게실에서였습니다. 순자가 청소를 하러 올라갔을 때 문틈으로 미영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죠. 네, 프랜차이즈 본부 쪽이시죠? 순자는 발을 멈췄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리 정말 좋아요. 병원 바로 앞이고 매출도 엄청나거든요. 한 달에 6천은 기본이에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이요? 5억이면 되죠? 네, 권리금까지 합치면 8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시어머니요? 아, 걱정 마세요. 명의가 제 이름이거든요. 시어머니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네, 처음에 자금 좀 보태주신 건 맞는데 뭐 결혼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어요. 자금을 좀 보태줬다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억을 쏟아부었는데 자금을 좀 보태준 것이라니. 네, 빠르면 다음 달에 계약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더 이상 약국 나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5억. 며느리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자신을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약국 팔 생각 있니?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어머니, 제 약국인데 제가 팔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제 약국이라는 말에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아, 그 약국은 내가 15억을. 어머니가 뭘 해줬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음에 자금 좀 보태주신 거요? 네, 그건 감사하죠. 근데 이 약국 키운 건 저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미영아, 15억이. 어머니, 결혼할 때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법적으로도 제 명의고요. 이제 제 약국이에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때문에 손님들 불만이 많아요. 너무 느리시고 구식 방법만 고집하시고. 미영아, 어머니, 이제 약국에 안 나오셔도 돼요. 아니, 나오지 마세요. 방해만 되니까요. 그날 순자는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15억을 들여 차려준 약국에서. 그날부터 순자는 약국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예 출입을 막았으니까요. 어머니, 약국 열쇠 돌려주세요. 미영아, 그래도 어머니, 이제 어머니 약국 아니잖아요. 열쇠 주세요. 미영은 냉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죠. 그날 이후 순자는 집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50년 약사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약국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약국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약국 앞에 붙은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국 운영권 양도, 프랜차이즈 전환 예정.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팔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프랜차이즈로 넘긴다며. 네,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영의 태도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손님 몇 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미영아, 그 약국은 내가. 어머니, 그만하세요. 미영이 순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가 뭘 해줄 수 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약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죠. 어머니가 뭘 해줬다고 이러세요? 처음에 돈 좀 보태준 거 가지고 평생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미영아, 15억을. 어머니, 제발이요. 창피하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미영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구식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요. 손님들한테 이상한 옛날 방식으로 약 설명해서 다 쫓아낸 게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 약국은 제 거예요. 제가 키웠고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다시 한번 밀쳤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나가세요, 어머니.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약국 문을 나섰습니다. 손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순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약국 밖으로 나와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불렀죠. 선생님, 돌아보니
2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도윤 원장이었습니다. 35의 젊은 의사였죠. 원장님, 선생님, 방금 그거 다 봤어요? 도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원장님. 이제 제 일이 아니니까요. 선생님, 도윤이 순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기억 못 하시죠? 네. 순자는 도윤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저 김도윤 아니에요? 제 본명은 강도윤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25년 전 선생님이 고아원에서 후원하시던 아이 중 한 명이었어요. 혹시 그때 그 도윤이? 네, 맞아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전 순자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꾸준히 보냈죠. 어느 날 고아원 원장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 아이가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대요. 그렇게 만난 아이가 13살 도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약사 되고 싶어요. 작고 야윈 몸의 도윤이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저는 고아원 아이라서 대학 갈 돈이 없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야 해요. 그럼 약사는 못 돼요. 순자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선생님이 도와줄게. 정말요? 선생님 믿어. 그날부터 순자는 도윤의 학비를 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약대, 그리고 의대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자는 묵묵히 도윤을 후원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순자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서도 도윤에게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학비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은혜고 뭐고 없어.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보답이야. 도윤은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그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선생님,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아니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끝까지 가보자. 순자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 도윤의 의대 학비를 댔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죠. 그렇게 도윤은 의사가 되었고, 2년 전 이 건물 2층에 정형외과 병원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대주신 학비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도윤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약사가 되고 의대 가서 의사가 되고 지금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15년 동안 보내주신 학비 제가 계산해 봤어요. 3억이 넘더라고요. 도윤아, 그런 선생님을 저 며느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만 본 게 아니에요. 그동안 다 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며느님이 약국을 프랜차이즈에 넘긴다며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보태주신 거라고 거짓말하는 것도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이제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약국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5억. 15억이요? 선생님의 전 재산이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3억을 쓰시고 며느리한테 15억을 쓰셨네요. 선생님 평생 모은 돈을 다. 괜찮아, 도윤아.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선생님, 도윤이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꼭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도윤은 순자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심했어요. 이 병원 나갈 거예요. 뭐라고? 도윤아, 무슨 소리야? 선생님, 저 며느님 밑에서 더 이상 환자 못 봐요. 며느님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은 모르시겠지만 이 병원 환자의 70%가 제 병원 환자예요. 제가 나가면 1층 약국은 끝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내 병원은 선생님, 저 이미 다른 건물 알아봤어요. 여기서 500m 떨어진 곳에 더 크고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제가 그 건물을 통째로 샀어요. 1층은 선생님께 드릴 거예요. 선생님 이름으로 약국 차리세요. 저는 2층부터 4층까지 쓸 거예요. 병원 더 크게 확장할 거예요.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선생님,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1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학비 보내주시고 제가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도윤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선생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약국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꿈 이뤄드릴게요. 일주일 후 도윤은 공식적으로 병원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약국 게시판에 큼지막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김도윤 정형외과 다음 달 1일부로 이전합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하나 나간다고 다른 병원도 많은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이 이전한 첫날부터 약국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니, 반도 안 되었죠. 하루 매출 2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하루 30만 원. 2주일 후에는 20만 원. 한 달 후에는 하루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럴 수가.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약국의 매출 대부분이 도윤병원 환자들이었다는 것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골들이 이미 다 떠났다는 것이었죠. 순자를 보러 오던 20년, 30년 단골들은 미영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미영의 평판은 바닥이었죠. 그 약국 며느리 시어머니 쫓아낸 년 아니야. 맞아. 내가 직접 봤어. 손님들 앞에서 밀치더라. 에이, 그런 데서 약 사 먹기 싫다. 새로운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다 퍼진 후였으니까요. 한 달 반이 지나자 미영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계약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그건 말인가요? 죄송한데 매출 자료 다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최근 3개월 것으로요. 네. 왜요? 저번에 보냈잖아요. 그게 최근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미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직원급여 400만 원, 기타 비용 200만 원. 한 달에 나가는 돈만 1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한 달에 1500만 원도 안 되었죠. 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미영은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혼자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석 개월째 미영은 건물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월세가 2달째 밀렸는데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저도 사정이 있어요.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미영은 절박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팔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죠. 4개월째 미영은 약국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 약국요? 병원도 없는데 누가 사요? 매출 자료 좀 보여주세요. 뭐, 한 달에 500만 원. 이건 장사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시어머니 쫓아낸 약국이잖아요. 평판이 안 좋아서. 미영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편 순자와 도유는 새 건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층 순자의 새 약국, 은혜약국은 개업 첫날부터 대성황이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여기로 오셨구나. 20년, 30년 단골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그 며느리 약국은 절대 안 가요. 선생님 약국만 다닐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2층부터 4층 도윤의 병원도 확장 이전했습니다. 환자들이 넘쳐났죠. 원장님, 여기가 훨씬 좋네요. 시설도 좋고 넓고. 도윤과 순자는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장학재단 만들어요. 장학재단. 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도윤아, 은혜 장학재단 어때요? 매달 제 수입에 10%씩 넣을게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게. 우리 함께 하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은혜약국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약국이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죠. 도윤의 병원도 대성공이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사를 더 고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약속대로 은혜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적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죠. 같은 시각 미영의 약국은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밀린 월세가 3천만 원. 건물주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월세 안 주시면 강제 퇴거 절차 들어갑니다. 미영은 돈이 없었습니다. 명품은 이미 다 팔았고 통장은 텅 비었죠. 결국 약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새로 이전한 은혜약국 앞이었습니다. 약국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손님들로 북적였죠. 미영은 약국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손님에게 약을 설명하다가 미영을 봤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었죠. 손님이 약을 받아들고 나간 후 약국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약국 망했어요. 월세도 못 내고. 제발 다시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순자는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네, 어머니. 내가 너에게 준 건 선물이었어. 15억이라는 돈과 함께 일하자는 약속.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선물을 무시했고, 날 모욕했고, 쫓아냈지. 손님들 앞에서 날 밀쳤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아,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배은망덕을 지켜줄 이유는 없단다. 어머니, 내가 평생 모은
15억으로 차려준 약국을 너는 팔려고 했어. 그것도 나한테는 조금 보태준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도윤이한테 15년 동안 3억을 썼단다. 그 아이는 나한테 병원을 지어줬어. 너한테는 15억을 썼는데 너는 나를 쫓아냈지. 미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돌아가렴. 그리고 다시는 날 찾지 마.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도윤이와 함께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을 하면서 순자는 약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배워야 할 건 약 조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 미영은 비틀거리며 약국을 나섰습니다. 석 달 후, 은혜 약국 앞에는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도윤의 병원도 대성황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와 도윤은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약사가 될 거예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윤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시죠? 도윤아, 이게 내가 평생 꿈꿔온 삶이야. 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멀리서 한 여자가 은혜 약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약국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순자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약을 설명하고 있었죠. 미영은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는 환하게 웃으며 일하는 순자와 도윤의 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은혜는 돌고 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